혹시 챗 GPT나 클로우드 같은 AI 구독 서비스 쓰고 계신가요? 그럼 아마 한 달에 $20, 우리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 내실 텐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 돈 대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걸까?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월 $20예요.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격일까요? 아니면 그냥 거대 AI 기업들이 우리 모르게 이 가격으로 합시다 하고 정해버린 일종의 담합 같은 걸까요? 우리가 혹시 호구가 되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20란 가격이 사실상 업계에 보이지 않는 표준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다른 구독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20면 뭐 괜찮지?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비용 구조인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소수의 헤비 유저가 쓰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다수의 라이트 유저가 조금씩 나눠내주는 구조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치열한 눈치 싸움입니다. 누구 하나 튀어서 비싸게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지금의 $20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게 바로 그 비용 구조예요. 소수가 쓰는 돈을 다수가 메꿔준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잠깐만요. 뷔페라고요? 그럼 저는 샐러드 한 접시 겨우 먹고 나오는데 저기서 스테이크를 막 산처럼 쌓아서 먹는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코드를 짜거나 아주 긴 문서를 분석하는 소위 스테이크를 드시는 헤비 유저들 있죠?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사실은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던지는 대다수의 샐러드 유저들이 함께 내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보조금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무제한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한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뷔페에서도 랍스터는 1인당 한 마리만 드세요 같은 규칙이 있는 것처럼요. 어떤 회사는 그걸 구체적인 숫자로 딱 보여주고 어떤 회사는 그냥 넉넉하게 드려요 하고 애매하게 넘어갈 뿐 사실상 한계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들 $20를 받는 건 똑같은데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쓰는 속사 정도? 다 똑같을까요? 이 $20의 속내, 즉 DNA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픈 AI처럼 순수하게 AI 모델 하나로 승부 보는 회사는요, 이 비용의 거의 절반, 45%가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GPU를 계속 쌩쌩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AI는 거대한 오피스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 돌리는 비용 비중은 확 줄어들고 대신 법률 문제에 대응하거나 다른 회사랑 경쟁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음식에 비유하면 정말 딱 맞아요. 한쪽은 최고의 재료로 스시 한 점 한 점에 집중하는 오마카세 식당인 거고요. 다른 한쪽은 수시도 물론 있지만 다른 수많은 음식이 함께 나오는 호텔 뷔페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AI 성능 그 자체에 돈을 낼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저장 공간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묶인 패키지에 돈을 낼 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편리하고 익숙한 $20라는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논쟁거리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생각할수록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한 달에 몇 번 안 쓰는데 저보다 막 100배, 200배씩 쓰는 사람이랑 왜 똑같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항공사에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요. 일단 사용자를 모으기 위한 무료 등급, 주력 수익원인 $20 등급, 그리고 손해를 막고 진짜 헤비 유저들을 위한 $100 이상의 퍼스트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유럽연합의 AI 법이 있는데요. 이 법 때문에 이제 회사들은 AI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투명하게 보고서도 내야 해요.
당연히 이게 다 돈이죠. 그리고 이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구독료에 조금씩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게 당장 내년에 제 지갑 사정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분간은 지금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7년쯤부터는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AI가 단순히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같은 고급 기능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규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50% 정도의 확률은 이 $20라는 기준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보다 더 싼 입문용 요금제, 그리고 훨씬 비싼 전문가용 요금제가 더 많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아주 잘게 쪼개질 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AI 가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직접 예측해 보려면 뭘 봐야 할까요? 딱 4가지 신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개발자들이 내는 AI 사용료, 즉 API 토큰 가격이 오르는지. 둘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셋째,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사용량 제한을 솔직하게 공개하는지 아니면 슬쩍 감추는지. 이 4가지만 잘 보시면 앞으로의 가격 방향이 보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달 내는 이 $20는요, 단순히 AI랑 대화 몇 번 하는 서비스 이용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벽돌 한 장의 값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첫 번째 투자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20는 과연 어디에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